数々の伝説を持つラオウこと。하이엔로우 더 워스트 크로스에 등장하는 라오와 なんつってんだ。聞こえねえな。俺がスズランの冠城和夫だ。 크로우즈 익스플로드에 등장하는 카제오, 크로우즈 제로2에 등장하는 카와니시 노보루, スズランに入ってからずっと景色が綺麗に見えたことがね。 그리고 세리자와 겐지, 린다만, 이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먹 하나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학교, 스즈란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학원물들에 발굴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学校中の噂だ。坊や春道対リンダマン。3人とも5分も経ってらんなかったもんな。 하지만 크로우즈 애니의 첫 등장은 알려지지 않았고 お前らがやったのか。俺たちじゃねえ。坊や春道っていう転校生。坊や春道。 아직까지도 타카시 히로시의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もしかしてリンダマンか。俺が聞いたのは全部噂ばっかりなんだよ。なあ、本当に人殺しちゃったのかい？ 원작을 베이스로 했음에도 매니아들 층에서만 인기가 있었고 2008년이 되어서야 매니아층 외의 젊은이들에게 가슴 깊이 불을 지피게 한 작품이 바로 크로우즈 제로였습니다. 누구나 주먹 하나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학교란 타이틀로 말이죠. 바로 까마귀 학교라 불리우는 스즈란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겐지가 3학년으로 전학을 오며 스즈란의 전설은 시작되죠. 불량 학생들의 소굴로 알려진 스즈란 남자고등학교. 매년 입학식만 되면 중학교 때 날고 긴다는 친구들의 힘겨루기로 하루를 시작하죠. 보통 험악한 분위기를 띄워놨던 친구와 그를 저지하려는 친구들. 이런 야쿠자들의 등장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스즈란 학생들입니다. 갓 전학 온 겐지가 이런 야쿠자들을 상대로 주먹을 날릴 수 있었던 건 똘끼 충만한 감정도 있었지만 겐지의 아버지가 타키아파 유성애의 보스였기 때문이죠. 바로 스즈란의 정상을 차지하면 조직을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죠. 겐지는 사실 조직엔 관심이 없었고 시간만 나면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었던 것.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작품 속 스즈란의 매력은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이야기란 거죠.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친구들도 어디선가 목격해온 풍경일 거란 겁니다. 즉, 아무 꾸밈이 없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장씬 하나만으로 상당한 포스를 풍겼던 린다만, 우여곡절 끝에 만난 스즈란 선배 켄을 통해 스즈란 정상에 오르기 위한 레벨업을 시작하는 겐지. 켄이 알려준 공략집을 보며 셀님들을 찾아 나서는 신의 son. 바로 내가 여기 있어. 날 좀 알아줘. 날 좀 인정해줘. 날 좋아해줘란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그런 겐지가 우리네들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것은 스즈란의 겐지 역시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現在最もスズラン制覇に近い男です。リンダマン。奴はスズラン戦争に関与してません。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거였어요. 겐지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냉정하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은 이 스즈란엔 없었거든요. 何度芹沢に負けても果敢に挑んでいくんですよ。牧瀬が滝谷健全につけやがった。いやでもその牧瀬が遺跡を巻き込もうとしてるんですよ。 D組の伊崎はおい、その時は蹴散らす丸だ。俺たちに作って本当か？ああ、だが少しルールを変える。 겐지에게 순순히 붙겠다고 이야기한 이자키. 하지만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쥐잡듯이 몰려오는 이자키의 세력을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지만 아무리 겐지라 해도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엔 무리였죠. マキセが頭下げて頼むからどんなやつかと思ったらお前に芹沢は取れねえよ。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겐지입니다. 그렇게 끝났다 싶은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일어나려 하는 그의 굳은 의지에 감동을 하게 된 이자키입니다. 겨우 쓰러진 겐지를 어깨에 들쳐매고 직접 그의 은신처로 향하는 이자키. 이렇게 이자키도 겐지와 함께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마키세 이자키를 영입한 겐지 일행은 세리자와 군단에 맞설 GPS란 신세력을 발족하게 되었고, 이때 세리자와 군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토카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자키 또한 겐지가 맛본 다구리 포메이션을 직접 느껴보니 많이 아팠죠. イサキ、おいイサキ、誰にやられた？芹沢か。転んだだけだ。行くな、まだ数が足りねえ。イサキの言う通りだ。今やっても負けは見えてる。俺たちはお前が負けたらそれで終わりなんだ。 비록 꼴통학교, 최악의 불량학교라 불릴지라도 공부는 못하더라도 주먹 하나만큼은 인정받고 싶었던 겐지. 겐지가 속한 GPS의 멤버들은 하나둘 습격을 당하게 되고, 1年誘ったら都会師として揉めて。おいケンジ、いい加減にしろ。 お前何のために暴れてんだよ。 마키세마저 자신을 제어 못하고 폭주한 겐지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키세는 겐지의 열정은 언제든 회복되리라 굳게 믿고 있었죠. 아, 이 추리닝 나도 어렵게 구했었는데. 그렇게 세리자와 군단과 GPS와의 대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자, 이건 이 대결에서 풀어야겠네요. 뭐냐면요, 원작 만화의 작가 타카하시 히로시가 이야기한 스즈란만의 몇 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절대 약한 자를 왕따시키지 않을 것.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싸움 상대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증오하는 사람은 절대 때리지 말 것. 바로 겐지가 자신의 결착점을 찾아가도록 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렁찬 굉음을 내며 등장한 무장전선 1파입니다. 무장전선의 등장으로 힘을 얻게 된 GPS,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어느덧 비는 점점 그치게 되었고, 붉은 노을이 마지막 둘을 감싸고 있었죠. 아, 맞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불량 학생들이 사회를 한눈에 인식해가는 과정이 작품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원작 만화의 스즈란과 영화 작품 속의 스즈란이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원작 만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 작품을 보고서도
같은 감동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린다만이 선생님들이 해줄 수 없는 말들을 대신해주면서 말이죠. 오직 폭력만 존재하는 학원물과는 다르게 무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크로우즈 제로 1편이 빅히트를 치고 크로우즈 제로 2에서는 6년 전 가와니시 선배의 잘못으로 빚어진 호센과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며 원작 만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스즈란의 내면 세계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정상에 가까운 세리자와의 선배였던 가와니시, 그의 선 넘는 행동으로 비토가 죽게 되며 휴전 협정은 이어졌고 그동안 찾아오는 선후배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출소하게 된 가와니시, 그를 반겨주는 건 스즈란이 아닌 분노에 휩싸인 호센의 후배들이었죠. 이렇게 호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가 도망쳐 갈 곳이라곤 오직 스즈란 뿐이었습니다. 겐지의 섣부른 행동으로 2년 동안 이어진 호센과의 휴전 협정은 깨어지고 자신 때문에 스즈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건 볼 수 없었기에 겐지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죠. 이렇게 나름 악명 높은 호센을 혼자 쳐들어간다는 건 뒤지려고 환장했다는 것. 아니, 오그리슌 크로우즈 에피소드를 보면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스킨헤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크로우즈도 그렇고 하이앤로우도 그렇고 아직 비공개된 영상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번역을 전혀 못해서 기회가 되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장 싸움신도 보면 스즈란이 검정색 교복이라 먼지에 취약했기 때문에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한 번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화면에 잡히는 모래먼지도 없애야 했고 정말 고생이 많았던 신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크로우즈 제로2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이제 겐지의 시대가 열리나 싶었지만 이게 웬걸 스즈란 졸업이란 걸로 겐지를 보내버리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린다만과의 대결을 통해 그동안 스즈란이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작품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하며 학원물의 전성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가치 맥스, 가치 반, 가치 울트라 등의 학원물에서도 스즈란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게 또 가치 시리즈가 하이앤로우처럼 세계관이 어마어마해요.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따로 리뷰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 가치맥스 3가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며 크로우즈 제로 3란 이름으로 DVD가 발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즈란 이야기를 번역하다가 이번 리뷰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어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스즈란 스토리 모드를 이어보면 타키야 상고 4,000원과 타임리미트로 싸움의 끝을 봤던 전설의 남자 카제오. 아니 얘는 언제 스즈란에 왔어? 팬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 한 명의 전학생으로 스즈란이 시작되죠. 이렇게 소문만 무성할 뿐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거만한 표정으로 야쿠자 형님들과 등교하는 신입생 카가미, 교문을 걸어 잠든 스즈란은 싸움 순위를 매기는 연례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런 스즈란의 내부는 거의 폐교 직전의 학교 같았고 그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했던 카가미. 그런데 그때
노려보기만 하는 카가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카제오는 연례 행사고 나발이고 그를 뒤쫓게 되었지만 これでスズランは俺らのもんだ。おっとあごったあるやついねえのかよ。ちょっと待てよお前。調子に乗んなよこれ。 그를 저지했던 놈에게 꽂은 펀치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いねえ顔だな。 아니 요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학생들이야? 수많은 팬분들은 기존 크로우즈 시리즈의 스즈란과 매칭점을 찾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선배 켄하고 라키세는 나왔네. 한편 어떻게든 카제오를 선두로 정상을 노려보려 했던 오기스는 俺たちと手を組めよ。一緒にてっぺん取れるかもしれねえ。 俺は誰にも指図なんかされたくねえよ。 스즈란 싸움 편차치까지 꺼내들며 카제오 마음에 불을 지피려 노력하고 있었고 スズラン喧嘩偏差値第1位はゴーラ・トール、2位は高木哲司、 1위인 고우라를 주축으로 전학 첫날에 보여준 한방으로 카제오는 5위에 안착하게 되었죠. 平修司が6位はいいとしてこの7位は山下康平、風と同じ転校生だ。 싸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시간만 나면 싸우기 일쑤였고 リンダマンはさすがリンダマン。スズランのアンタッチャブル林田めぐみ、ダークホースは田上良平。 상위권의 선배들은 어떻게든 인정받으려는 후배들이 애들 장난 같았죠. 品のねえハエどもだぜ。 한편 카제오는 오기스 패거리와 클럽에 놀러가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쿠로사키 공고의 짱 시바타를 알게 되었고 風はなんで喧嘩しねえの。したくねえんだよ。俺の見込み違いだったかな。親父みてえになりたくねえんだ。親父みたいってなんだよそれ。 같이 온 친구들 모모와 고로가 쿠로사키 공고 시바타에게 당하고 말죠. 이때 오기스의 작은 말실수 하나로 クソみてえな親父なんだろ。クソみてえってどういう意味だこれ。黒崎にやられた。 카제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건드리게 됩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카제오, 결국 쿠로사키 공고를 털어주게 되었고 楽しんでる。場所変えようぜ。 경찰의 등장으로 자리를 피하며 담배 하나로 둘만의 작은 우정은 싹 터가죠. 俺のダチそっくりだよ。お前スズランだろ。早くてっぺん取れよ。その時今日の決着つけようぜ。 쿠로사키 공고의 탑을 만났어도 여전히 카제오는 정상을 차지할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즈란의 라이벌 고교인 쿠로사키 공고엔 근성 있는 신입생을 찾는 싸움 오디션이 한창이었고 藤原が年少から出てくるって。 なかなかやるじゃねえかお前。 아니 이건 목소리만 들어도 코브라잖아. 俺とやろうぜ。俺と一緒に血と汗とクソ流すか？ 이때 체육관 밖에 시끄러운 소리에 이끌린 시바타, 다름 아닌 후지와라였습니다. 야쿠자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후지와라. もう大みの看板背負ってんだ。また灯油ぶっかけてやろうか柴田こら。ヤクザにケツ持ってもらわねえと何もできねえのかよ。もうそんなでけえ面させねえかな。 한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아직까지도 떨쳐내지 못했던 카제오는 親父強かった。負けてばっかしよ。まともに生きてほしいの。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던 찰나 오기스와 목욕탕을 따라가게 되었고 風よ、みんないろいろあるんだよ。腹割って俺らと付き合ってもいいんじゃねえのか。 하지만 이곳에 스즈란 대선배님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入っ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俺に一生ぐらいになって言うのか。 아이고야 코스에 밀리게 된 오기스 패거리들. 야 켄 형님은 여기 또 왜 있어? 아무리 켄 형님이라도 현역 친구들에겐 꼼짝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한편 도코다이 카가미가 걱정돼 오랜만에 스즈란을 찾은 켄은
加賀見良平って一年知らないか。おお良平。ここもあんたの来るとこじゃねえだろ。 목욕탕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라 카제오라도 카가미를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反り込みの件。スズランはよ、俺らにとってでっけえ遊び場だった。3年じゃ全然遊び足りなかった。 야쿠자 조직 밑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여러 친구들 앞에서 힘을 주고 다닌 게 알려지며 나라오카는 뭐든 절실했던 후지와라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지역 폭주족이었던 ODA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야쿠자 조직을 등에 업고 자신이 다녔던 쿠로사키 군부며 스즈란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うちの名前は絶対出せ。 한술 더 떠 켄이 건들지 말라 했던 나가타 오토도 노리고 있었죠. 나라오카의 똘마니 힘을 확인했던 켄은 뭔가의 대책이 필요했고 스즈란의 정상을 바라보는 고우라 패거리도 건드리며 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후지와라의 폐악질로 스즈란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고 黒崎の藤原がスズラン狩り始めてんだよ。知るかよあんなことは。俺たちが潰し合ったらそれこそスズランの自滅だろ。俺はスズランのてっぺんしか見えてねえんだ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코우에이. うるせえ目覚まし時計だぜ。あいつらほんだら散りやがって。おいこら、こうなったら俺たちで戦争仕掛けるしかねえだろ。まさかおめえビビってんじゃねえだろうな。 이렇게 야쿠자를 등에 업고 스즈란을 공격해오는 후지와라 때문에 그 단단했던 고우라 일파도 흔들리게 됩니다. お前スズランに喧嘩売ってんのかこら。藤原がうちの学校に売ってったスズランは手出すな。どないなっとんねん中田をと。 한편 나라오카는 날뛰고 있는 후지와라에게 더한 것을 강요하게 되었고 兄ちゃんライター持ってるか。 한편 고우라는 ODA의 실제적 수장이었던 오다를 조져가며 후지와라를 뒤쫓게 되지만 잠시 방심한 탓에 팔까지 찔리며 그의 분노는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오다의 말대로 카가미를 조지러 가게 된 고우라. 하지만 많은 갤러리들이 있는 앞에서 카가미에게 털리게 되며 이때부터 카가미의 파벌은 시작되었죠. 아이고 이거 뭐 칼에 찔린 거 얘기도 못하겠고. 한편 한순간에 정상의 위치에 도달하게 된 카가미는 마지막으로 카제오를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고 어차피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어허 위에 린다만 자고 있다. 전혀 정상을 차지할 의욕이 없었던 카제오에게 정상에 대한 불씨를 붙일 수 있었던 건 시바타의 작은 조언 하나 때문이었죠. お前もそろそろ本気出して向き合わないと傷ばっかり増えていくだけだぞ。いちいちうっせえんだよ。 모두들 카제오의 가능성을 믿고 싶었기에 카가미의 파벌을 막을 수 있는 놈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정상에서 바라보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은 카제오는 그곳에서 린다만을 만나며 起こされちまった。お前なんでてっぺんを目指さねえんだよ。そんなものはね。こうやって一番上から見下ろしたらただのゴミだな。だったらなんでスズランにいる。お前みたいなやつがいるからだ。 단 한 번도 도전이란 건 해본 적 없는 카제오에게 정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트리거가 되었죠. 이렇게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카가미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전의 날은 다가왔고 어느덧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카제오를 동경했던 친구들. 고우라이파도 오늘만은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 부분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거였어요. 싸움을 하러 가는 구도가 기존 겐지가 보여준 흐름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자, 이 씬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달려나가던 친구들이 교문밖까지 달려나가요. 호센 때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이렇게 인원수로는 4배 이상 차이 났지만 카제오의 뜻을 위해 희생하는 친구들이었고, 옥상에서 카제오를 기다리고 있는 카가미는 지금껏 정상을 바라보던 선배들의 이름을 지워나갔고, 今日は逃げんじゃねえぞゴーラ。やっとてめえぶん殴れるぜ。どこ行ってるやつが生きがってんじゃねえ。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정상에서 마주하게 된 그들. 시바타와의 열등감으로 시작되어 그의 몸에 불을 붙였던 후지와라는 그의 가슴에 새겨진 끔찍한 상처를 보며 그의 폐악질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ぶん殴る気なくなった。黒崎に戻ってこいよ。今さら戻れっかよ。相変わらずひねくれてんな。それが俺の道だ。変わんねえなお前は。持ってねえぞ。スズラン。まあまあ面白いとこだったぜ。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후지와라. ほっとけ。あいつはあいつなりなんか見つけたんだろう。俺勝ったら友達になってください。負けても泣くんじゃねえぞ。拳にはないい拳とダメな拳がある。俺は良平、打ってこい。先輩、いい拳してますね。 이렇게 카가미와의 싸움을 통해 어려서부터의 트라우마를 깰 수 있었던 카제오. 에헤, 이런 음료수 CF가 안 들어왔지. 이렇게 스즈라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하이엔로우 더 워스트에서 토도로키의 한마디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되죠. スズランって学校がある。そこの3年にラオウって呼ばれてる男がいいんだけど、 さっきのホーセンの頭のやつ、去年そいつとやって勝てなかったらしい。 이때 감독님은 스즈란의 수장이 린다만급의 캐릭터를 원했고, 원작 작가와 감독님은 191cm, 92kg의 실제 격투기 선수 출신 최고의 빌런을 앞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이엔로우 시리즈라 오야구교에 후지오를 띄운다고 하지만, 아니 누가 이렇게 빵끝 쪼개는 얼굴로 야, 이 학교 떡대가 누구냐 하고 왔으면 가만 놔뒀겠냐고. 오야코 3年 하나오카 후지오다. 오야코? 극악무도한 스즈란에 그것도 혼자 쳐들어간 후지오. 스즈란でしょ? 스즈란을 얕보는 언행과 행동들이 그들의 심기를 긁어놨고, 라오파의 사냥꾼 빈조가 먹잇감을 발견하죠. 모두들 싸움에 굶주렸던 터라 그런 빈조를 저지하지만 짐승의 본능을 표출하듯 오로지 사냥감은 후지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즈란이 하이엔로우 세대에서는 너무 약하게 나왔어요. 원래 후지오가 존나게 맞고 한 대 더 맞을 판인데, 이거 봐, 빈조가 한 손으로 밀고 들어와도 꼼짝 못하는 후지오였는데, 야, 이때 후지오가 스즈란 최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지.
楽しそうだな。俺も混ぜろよ。マコルク。そこまでだ빈소やめとけ。お兄さん親子っつったよ。 그리고 원래 빈조의 밸런스가 오야고의 무라야마급이라 하는 행동들이 무라야마와 비슷해요. ラオ君は人気者でさ、整理券取って列に並ばないと。ってどこでもらうの？いいね。でもドロッキーの方が上かな。やるね。今のが整理券だよ。花岡藤尾君、覚えておくよ。 어떻게 보면 후지오도 사치오가 느꼈던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강한 포스를 풍기는 라오를 직접 확인하게 된 후지오. 라오? 크로우즈 세대의 스즈란과 비슷한 점은 아직까지도 교내에 많은 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 まずは密偵を得意とするマスクがトレードマークの2年伊藤カムイと2年では頭一つ抜けてる瀬田勘介山口孫六ラオウとのタイマイラ今日の用心棒って言われています。あいつのすげえ蹴りもらったわ。3年のマシー武彦藤尾さんを 라오파의 실제적 제어 역할을 하는 마시 덕분에 워스트 크로스 세대의 스즈라는 좀 더 차분한 느낌까지 들었죠. 宮内構造やられてもゾンビのように立ち上がってくること빈소 여기서 유케는 토도로키 정도면 빈조와 비빌 수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었고 それで最後がスズラン最強の男数々の伝説を持つラオウこと 싸움 잘하는 사치오의 전투력으로도 남자로서도 모두 졌다는 걸 강조하죠. 한편 스즈란의 또 다른 파들은 후지오에게 처맞은 돈풀이라도 하듯 라오파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王翦の上田社長以来2人目だ。あいつはラオを訪ねてきたうちの客人だ。この件をうちが預かる。親子花岡藤尾アンテナ張っといて。このスズランは油断なんねえからな。親子の高橋親子ラオについて教えてほしい。ふざけんな。花岡藤尾って男の親友だ。ちょっと待ってろ。俺はラオのこと話すぎりはないけどな。そっちだっていろいろ嗅ぎ回ってんだろ。知ってるよな。スオード地区で何やらコソコソとやってるみたいだけど。やるね。なんで知りたいんだ。数々の伝説を持った怪物ラオ。だが伝説には大概おひれがつくもんだ。そうだろ。俺の親友が向かうべき相手なのか、その価値がある男なのか、それが知りたいだけだよ。 지금부터 측가차는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끌지 못한 채 이 보육원에 버려진 불쌍한 라오의 잘못된 소문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ここがラオの家だ。生まれてすぐに薄いタオルにくるまれて置き去りにされてたそうだ。泣き虫でおとなしい子だったらしい。ある日施設内で喧嘩があって止めに入ったマリオはその喧嘩で自分が強いってことを知った。それからあいつの戦いが始まったんだ。弟や妹たちを守るために。あの伝説はスナックルビー。ラオの2つ下の弟分がいた。その子は父親から虐待を受けここに保護された。その場はなんとか職員たちが止めたがラオは二度とその子が虐待されないために 큰 반성을 하는 자모와는 다르게 라오를 향해 직진하는 후지오. 그 순간 긴장감은 고조되었지만 직진만 했던 후지오. 라오에게 먼저 후진을 선사하죠. 아니 왜 수준안에서 보여준 거 한 번 더 보여주지. 이렇게 돈 많고 백 좋은 세노먼의 아마가미를 앞세우며 3교 연합은 앞으로 상상도 못할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넋을 놓고 있던 오야구군은 준비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터라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죠. 외벽을 부수고 등장한 건 짜장이 좋아하는 무라야마가 아닌 난 원래 무라야마를 원했다고. 아니 여기서 토도로키 잠깐 움찔하는 거 봤어요?
たった6人で何ができる。お前らバカが。俺一人で十分だよ。まとめて殺せ。라오의 펀치 한 방에 3명씩 나가떨어지며ここは俺たちに任せて、お前ら本丸叩け。行け！つかさ！おい！いるんじゃねえか。同じとある人として恥ずかしいな。가만 보니까 빈조가 사자부도 내장했네. こっちは終わったぞ。すげえな。スズランだけじゃねえぞ俺。カロリーの高い喧嘩だぜ。まだ終わってねえよ。俺がしっかり終わらせてやるよ。 마지막 전먹러닝까지 짜내는 그들이었습니다. そのやつなかなかやるな。この状況でまだやるかね。うちのラオああ見えて相当喜んでんだぜ。そっちの大将によろしく伝えてくれ。部長。サチよ。おお、サッチ。なんでスズランが。嘘だろ。サッチには止められてたけど。久しぶりだな。 선배 때부터 내려오던 라이벌 관계였던 그들을 후지오가 풀게 되었고 자, 지금까지 크로우즈 세대부터 하이앤로우 세대까지의 스즈란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알람 설정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ife ain't a sitcom, gotta keep your wits on shit. Niggas bitch up the sits like Nick Bonds.